조금 피해는 줄 수 있어도 민주당을 뒤집어 줄 세력을 갖지는 못한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사주를 보기 전에 친명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명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내대표 사주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의원총회 할 때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박광원 사주를 보면 사실은 친명계에 가까워요. 왜냐면 토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이재명이한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를 보면 되게 소심한 사주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박광원 사주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광원 사주인데, 사실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이제 정류, 갑진, 정묘, 시간은 모르니까.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화가 부족한데, 화가 사실 5%와 9%, 불이 되게 작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 들어올 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천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이 묘목이 있어요. 그럼 물이 들어와도 상생하는, 관인 상생하는 아주 좋은 사주예요. 근데 소심한 사주예요. 왜냐면 이 정화일주는 일단은 낯을 가려요. 낯 가리고 되게 성실해. 되게 성실한 사주예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긴 한데 또 남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은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뭘 해달라, 돈을 빌려달라, 뭘 해달라 하는 거는 절대 못하는 사주예요, 이 정화일주는. 그리고 또 이 목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목이 이 정도는 이제 아예 없는 사주가 아까 그런 사주고, 이렇게 목이 조금 있는 사주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목기라는 거는 이 사주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항상 사주를 8글자 이렇게 기운을 볼 때 항상 달을 먼저 보세요. 달이 4월이면 쉽게 말해서 이 정화의 힘을 먼저 받았느냐, 이 지지, 유금의 힘이 강하느냐 볼 때 4월이라는 거는 6월까지는 이 정화의 힘이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조금 세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5일이니까 후반이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 을계무, 이 무토의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불이 2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천간과 지지에 이 목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제가 육친관계는 제가 그때 한번 해드렸으니까, 나를 난 사람, 이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문서, 홍부에, 수입에 해당하는 거야, 신약일 때는. 그리고 이 목이 들어올 때가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흙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금덩어리가 이렇게 앉아있다,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토가 본인한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불의를 보면 확 질러요. 확 질렀다가 내가 신약이야. 그럼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토는 본인한테는 표현, 진로, 사업체,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그럼 이런 사주는 이 쇳덩어리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 나무도 깨지고 불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을 항상 늦게 해요. 왜냐하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한다 보고 처복이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물인데,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들어올 때는 이 천간에 간목이 있고 묘목이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해요. 이 관은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올 때는 수생목, 목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물을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과 지지에 간목과 묘목이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해요. 이런 사주들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불, 용신을 보호하는 희신이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상생이 돼요. 이런 사주가 좋은 거예요. 운을 어렸을 때 굉장히 계묘, 이민, 물하고 나무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운을 굉장히 좋게 살았는데, 이 사주에서도 57세부터 사실은 66세까지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67세, 올해부터 이제 대운 들어와서 지금 원내대표가 됐네요.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왜 쉽게 말해서 이재명하고 척을 짓지는 않느냐? 이재명의 사주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목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물도 많고 햇볕도 강하고. 근데 땅이 없거든. 이 잘라줄 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궁합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토하고 금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재명하고 좀 척을 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같은 또 편이에요.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주는 절대 이재명이를 하는 사주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운은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 1년운도 땔감이 들어와 있어서 뭐 올해 1년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응천 사주를 좀 정밀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왜 제가 11월 8일 이후에 민주당의 대이변이 났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재명이는 아까 나무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11월이 되게 되면 개해 갑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재명에는 땅이 없죠. 그러면 땅이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땅이 갈라진다는 거는 돈 문제로 관재수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변이 나겠죠. 근데 그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대운이 좋아야 되고 일년운도 좋아야 되고 세가 있어야 돼. 세력이 운이 좋아야지 세력이 생기거든. 그래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을 또 잡을 수가 있고 또 밀어낼 수가 있고. 근데 이 사주를 이제 풀어보면 일단 대운이 좋아요. 조응천은. 이 사주는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쉽게 말해서 금광에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암석 속에 금맥이에요. 거기에 물이 조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 좋은 게 이 지지에 인목이 있다는 거. 약점은 뭐냐면 천간에 아까 박강훈이처럼 이 목이 없다는 게 조금 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불만 있어. 이렇게 불이 있고 지지에만 나무가 있어요. 땔감이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 같은 남자들.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철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금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금이야. 그러면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포크레인 이렇게 퍼다가 용광로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용광로에 넣어야만이 이 금이 흙하고 분리가 돼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더 많아지면 이 용광로가 많이 필요하고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 용광로가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차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관에 대한 욕심이 많고 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관운이 있다 이렇게 이런 사주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용광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자식을 되게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 관직이나 직업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불을 살려줄 수 있는 이 땔감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어쨌든 이 땔감이 있어야 불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처복이 있고 여자복이 있고 아버지복이 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재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돈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이 땅은 사실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럼 엄마가 좀 간섭하고 엄마가 본인한테는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불에 녹이면 물에 한번 씻어줘야지 깨끗해지겠죠. 보석이.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예요. 진로고 성격적으로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은 쉽게 말해서 식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또 땡이에요. 뒤끝은 없는 성격이에요. 그럼 어쨌든 활동하고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겠죠. 그래야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 사주도 약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간에 만약에 쉽게 말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 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막바로 불을 꺼버리거든. 그러면 천간에 물이 들어올 때는 썩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대운에서는 천간에 물은 안 들어오고 대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네요. 이럴 때는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지지는 괜찮아요. 지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면 수생목, 이 인목이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해서 관운을 되게 좋아지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 진로운에서 나무를 생해주면서 불을 살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을 다 녹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점이 이제 목기가 천간에 목이 없기 때문에 목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완벽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제 금이 굉장히 많다. 금이 많은 사주들은 이 맺고 끊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또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욱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상대방이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면 땡. 그 대신 미안하지 않다 그러면 끝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이길 때까지. 명예욕이 강하고 굉장히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이 자제를 해요. 이런 사주들. 근데 이런 사주는 이제 금수 식신격인데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근데 이제 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운에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지금 53세부터
2세까지 올해까지는 이 나무가 들어와 있어. 그것도 천간과 지지에. 그럼 어떤 운이 와도 다 좋은 거야. 왜 11월로 잡았냐면 11월에는 쉽게 말해서 개해, 달이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은 본인의 표현으로 인해서 상생, 대운에서 쉽게 말해서 천간이나 지지에 다 상승이 돼. 그럼 문서를 잡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불이 강해지는 시기니까 권력을 잡게 된다. 그게 11월 8일 이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마 쿠데타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재명이가 이제 검찰에 들었다는 걸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제가 방송하느라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일진을 한번 봤어요. 오늘 일진을 봤더니 내일부터는 그래도 일진이 좋더라. 내일하고 모레는 금이 들어와서 좋은데 오늘은 정묘 화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화가 들어오면 금을 녹이니까 어떤 관제수 때문에 지금 검찰에 가서 출두를 하는데 당당하게 대처를 한다는데 당당하게 대처하려면 검찰하고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되지. 무슨 진술서를 몇 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거짓말로 그냥 진술서를 써놨더라고. 그럼 뭐 오늘도 뻔해요. 근데 검사가 물어보면 진술에 답하겠다. 근데 이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워낙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막으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드러나지가 않는 거야. 원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가 않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드러나는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이제 확 잡아넣질 못하는데 이 백현동은 딱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왜 답이 나오냐면 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녹지예요. 한마디로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뭐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절대 농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러니까 숲을 왜 자연녹지라는 걸 그린벨트 한마디로 이걸 정해놓은 이유는 너무 수도권에 개발을 많이 하면 나무들이 이제 산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절대 개발하지 마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공공 건물에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지역은 특별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도지사가 그건 재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 재량이에요. 뭐 그걸 개발하든 안 하든 정부에서 그거를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장의 권한, 지자체장이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파는 거야. 지시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시를 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좀 팔리게끔 뭐 조금 허가사항을 좀 해가지고 한 1단계나 2단계 높여서 좀 이걸 땅을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예 아파트를 지게 4단계까지 완전 준주거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익환수. 어차피 이제 그런 어떤 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이제 어떤 이익을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성남 도계공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개발한 사람이 막대한 3,000매덕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줬고 뭐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재판해보면 다 알겠죠. 재판에서 이제 뭐 증거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원래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는 토가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한 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사주를 봐서 알아요. 뭐 남이 이익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좀 저수지가 있을 거라고. 그게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게 돼요. 이제 운이 나쁘면 대운일 때는 그게 다 감춰서 돌아가는데 이제 운이 나쁘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그게 시작이 11월 8일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제가 대표 사주를 잠깐 봤는데 사실 이 사주도 이제 괴강에 해당하는 사주인데 제가 전에 한번 풀어봤는데 왜 쿠데타에 일조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무술이에요. 괴강은 굉장히 총명해. 화가 없더라도 총명해. 이 괴강격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해요. 남을 제압하는 게 파워가 있어. 근데 대운이 사실 65세로 끝났어요. 이제 목이나 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주는 대운이 끝났어. 근데 올해는 1년운이 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년운만 좋지.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대선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냥 이번에 11월 달 되면 이 사람도 이제 목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승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데타 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사주를 한번 뽑아봤는데 대운이 지금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운 갖고는 이게 뒤집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조금 피해는 줄 수 있어도 민주당을 뒤집어 줄 세력을 갖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